심혈관 질환은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치명적이고 미래는 더 그렇죠. 우리 몸에 4가지 독성이 있거든요. 담배, 술, 지질 독성. 요 지질 독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얘네가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당뇨도 만들고 동맥경화도 만들고 암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고.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쫙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리가 무너져서 거기에 차가 갈 수 없게 됐다. 아니면은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렸다. 그런 일이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은 우리 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로 같은 거고, 큰 혈관은 고속도로고 말초혈관은 이제 국도 같은 건데요. 이 혈관들은 다 각자 조직과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배달이 잘 안 되면 장기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으시면 뭐 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는 혈관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심혈관 질환은 인간에게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긴 한데요. 그 암은 단순히 하나의 암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몇십 가지 암을 합쳐가지고 1위예요. 근데 2번째 원인은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2위니까 예를 들어 뭐 암 중에 폐암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암 중에 위암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독보적 1위가 되는 거죠. 여전히 치명적이고 과거에 그랬고 미래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은 정말 계속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중풍, 요게 40대 초반에도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적시에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 젊었을 때는 다른 여러 혈관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하니까 어느 한 영역이 문제가 돼도 회복이 조금 빨리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 혈관뿐만 아니라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근육이 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느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침습적인 치료들, 그러니까 수술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 몸에 한 4가지 독성이 있거든요. 들어오면 이제 막 비상사태로 만드는, 첫 번째는 담배예요. 2번째는 이제 술, 그리고 3번째가 지질 독성, 4번째 당 독성인데, 지질 독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질 독성은 어떤 때 생기냐면 지방이 없어야 되는 장기에 있을 때 독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지방을 갖고 있는 건 정상. 근데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에 다 채웠는데도 계속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디다가 쌓냐면 내장에 쌓아요. 그리고 간은 원래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끼죠. 그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에도 지방이 끼고요. 췌장에도 지방이 껴요. 얘네들은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장기의 기능을 계속 떨어뜨려요. 근육에 지방이 너무 껴있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지방간에 지방이 계속 껴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간경화, 간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내장 지방에 껴있으면 그걸로 거의 모든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질 독성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 지질 독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천연물에는 많이 있진 않아요. 물론 우리도 다 조금씩 갖고 있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식품 산업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 놓는데요. 예전에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막 만들었는데 WHO에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규제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5g 미만이면 0.5g 미만이라고 이제 표시하면 되고, 0.2g 미만이면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로도 제로로 표시하고요. 0.19g도 제로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소포장한 거를 여러분이 0.19g이 있는 거를 10개 먹었다. 그러면은 제로인 줄 알고 먹었지만 그날 먹으라고 하는 트랜스 지방 양보다 많이 먹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요거를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습관이 되시는 게 중요한데요. 쇼트닝이나 경화유 이런 말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최대한 좀 절제해서 먹어야겠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한데요. 먹으면 약간 웃음이 나는 그런 데 다 들어있어. 그래서 먹으면 막 행복해지는 바삭바삭한 느낌? 요런 데 다 들어있습니다. 빵집에 가면 맛있는 빵들 쫙 있는데 거기도 다 조금씩 쇼트닝이나 경화유 요런 게 들어가죠. 페스츄리, 케이크, 그리고 도너츠, 닭튀김,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이드라인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포화 지방은 줄여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포화 지방도 적당히 먹을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과하게 먹었을 때는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요. 얘네가 우리 혈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했을 때 문제예요. 스파이크,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혈관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우리 혈관벽에 이제 내경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고, 그게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다 채워버리면 막히는 거고, 막히면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장기는 썩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항상 기억할 거는 뭐든 내가 혹시 내 혈관에 따기를 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조금씩 절제하시는 게 필요해요. 당 독성은 원래는 당이 붙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에 돌아올 수 없는 화학 반응으로 당이 붙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지질에 당이 붙은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AGE라고 해서 체중 당화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온의 상태에서 지방이랑 탄수화물이 만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당뇨도 만들고 동맥경화도 만들고 암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생기냐,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필요 요건이 고온이면서 지방과 당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튀김 음식이에요. 그 다음이 볶은 거, 그리고 가공식품. 요거를 제 생각에 저도 애기도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약간 룰을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독성들을 피하는 방법은 집에 사놓지 말아야 돼요. 이제 라면이 먹고 싶어, 과자가 먹고 싶어, 그게 집에 있으면 한 번 더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근데 이제 집에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한 번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편리한 건 집에 안 사놓는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화비만이 코로나 지나면서 40%가 늘었어요. 10대의 소화비만의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20대에 더 고도비만이 되고, 그 다음에 30대에 당뇨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당뇨 환자가 50대에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0대에 당뇨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장담컨대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80, 90까지 사시게 되거든요. 이제 건강수명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미 벌써 요양병원에서 12년 정도 지내다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엄마가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집에다 안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은 이제 안 보이는데 내가 혈관 건강이 괜찮은지 보는 거는 실제 이제 병원에 와서 영상으로 모양을 좀 보셔야 되고요.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뇌랑 심장이거든요. 근데 뇌혈관을 매번 쉽게 볼 수는 없어서 이 뇌혈관으로 가는 길목, 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목에 있는 동맥에 혹시 동맥경화가 있진 않은지, 좁아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보는 거를 초음파로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심장 자체를 초음파로 해서 심장의 운동이 괜찮은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결국에는 초음파를 좀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혈압을 재는 거죠. 혈압을 재면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과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보통은 혈압을 확인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다듬어 주면은 좋죠. 근데 만약에 싸대기를 때린다, 그럼 너무 당황하고 아프잖아요. 혈관벽 입장에서 똑같아요. 혈압이 팍 올라가는 거는 싸대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몸에서 여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염증 물질들이 와서 쌓여요. 그러면 그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싸대기를 때릴 일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혈압을 너무 높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스파이크는 혈당도 똑같아요. 혈당도 너무 높으면 혈당 스파이크로
혈관벽을 치고 그러면 동맥경화가 되고요. 지질,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혈압은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우연히 고혈압인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와서 병원에 와봤는데 아, 당뇨였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미 그 병에 걸린 상태가 되어야지 느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은 초기에는 다 무증상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검진은 20대부터도 콜레스테롤이랑 당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이후의 분들은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꼭 해보셔서 확인하고 병원에 갔을 때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농협이나 뭐 이런 데도 혈압계는 있거든요. 보이면 한 번씩 재보시는 거 그런 게 좀 습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는 미리 알기가 어렵다. 아무렇지 않을 때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120에 80이 정상이 아니고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밑으로 있는 게 정상이고 여자분들은 훨씬 낮으신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만 이것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 그러면 혈압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혈압을 올리는 약은 없어요. 운동을 하셔야지 올라가요. 혈관에 좋은 음식은요 딱 하나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짬뽕 먹고 그래도 승승장구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핵심이 되는 거는 음식으로는 없습니다. 대신 키 포인트가 있는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게 중요해요. 이 음식이 가진 칼로리에 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가능하면 씹어 드시는 거. 가끔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하니까 다 몽땅 갈아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일은 이게 과일로서 좋은 이유는 당분이 있지만 그 겉에 이제 섬유질이 싸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씹으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인데 갈게 되면 설탕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여전히 빨리 들어와서 혈당 스파이크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을 골라서 체중 당화산물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고온이어도 되는데 기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쪄서 먹는 거예요. 찜이나 아니면은 약간 데친 상태로 씹어 먹는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 음식을 살짝 쪄서 먹으면 가장 좋은 게 비타민 파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쪄서 먹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다양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색깔별로 아주 조금씩 꼭 기억할 거는 다채롭게 먹는다. 가능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요 무지개를 생각해서 흰색까지 해서 골고루 먹는데 제철에 싸게 나오는 시장에 갔더니 오늘은 토마토가 싸다 그럼 토마토 아니면 빨간색을 고르려고 했는데 파프리카가 싸다 그럼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골라서 드시면 그게 훨씬 쉽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렇습니다.